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다시 경계선에 내려왔는데 오늘 경계선에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을 줄지 아니면은 이 구간이 깨져서 밑으로 떨어질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경계선이라는 거는 앞전에 이제 뚫어줬었던 박스 상단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돌파 이후에 다시 조정 자리, 저점으로 내려온 상태여서 정확한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저점까지는 약 8만 5천 달러까지 열어놔야 돼요. 여기 붕괴됐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까지 이제 확보를 좀 해놔야 되고,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또 다른 시세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10만 5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결국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 장중 붕괴, 이제 장중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래입니다. 거래량.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분봉으로 가서 볼게요. 4시간, 1시간. 자,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돌파 자리부터 봐야 되니까 대략 요선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지금은 분봉상 보게 되면 14일 날 돌파 이후에 한 번 저점에 내려왔고 지금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여기를 A, B라고 잡았을 때 B쪽 거래가 확실히 준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그 지켜주고 있는 지금 지지선 라인이 앞전 박스 형태 고가가 되겠죠? 지지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초기에 들어왔었던 13일, 14일에 대한 물량이 매물대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거래가 한번 발생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이때처럼 이 중간에 하락이 됐을 때처럼 장중에는 이탈이 되었지만 종가로 살려놓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비트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게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닿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아서 꼬리가 좀 생긴 케이스고, 두 번째 선까지는 오지 않았거든요. 앞전에 여기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모두 다 도달한 상태에서 찍고 반등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하락은 된 건 맞는데 이탈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래에 대한 문제도 없는데 사실 거래가 돌파 거래하고 이중 거래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돌파 시점의 거래량하고 다시 재상승으로 들어왔을 때 거래량. 그럼 이거에 비해서 평균치를 보게 되면 아직은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일봉상 봤을 때 당장 무너져서 큰 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거든요. 만약에 장중에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에서 이틀 전에 보면 이게 좀 출렁였죠. 저 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면서 이런 거는 중간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경계선 깨지 않으려고 장중에는 무너졌지만 들어 올리는 이런 상황이 한번 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거래량하고 같이 쏟아지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붕괴 플러스 거래량,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매물, 요걸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왜 봐야 되냐면 어제 밤에 코인들이 다 올라갔어요. 잘 갔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 되고 지금 아침이 오면서 코인들 다 눌리고 있죠. 어제 잘 갔던 거 다 윗골이 생기다 보니까 코인들이 다 요렇게 생겼거든요. 납작하게. 그러니까 장중에 시세 잘 준 코인들 많아요. 막 1, 20% 나왔었고 5에서 10% 사이 코인들 많았는데 지금 다 눌리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 선에 온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본다는 거는 알트코인을 어떻게 끌고 갈지, 얘네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 확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1번입니다. 1번. 1번이 너무 중요해요. 중간에 나오든 뭐 종가로 나오든 일단 붕괴 상태가 없어야 되고요. 장중에라도.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매물대가 쏟아지지 않아야 다음 날 종가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되는데, 사실 장중에 이런 형태가 이제 발생이 돼 버린다면 종가까지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엄청나게 길어서 이 거래도 굉장히 커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왔던 수급하고 토탈로 따져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대한 거래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 구간을 지켜줬다는 조건 하에 하단 이탈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계선까지 내려왔는데 붕괴가 안 됐네. 그러면은 오늘 장중이든 내일이든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다시 재돌파를 한번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존 사이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돌파되고 나서 이 반등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상단을 다시 찍고 밀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시 매물대에 대한 고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비트 입장에서는 이 선 돌파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이제 시간을 보면은 어차피 분봉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20일 오전부터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근데 내일 점심시간까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 구간을 정말 끝까지 안 올라가 준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붕괴 형태나 이런 걸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수급 상태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기준이 13일부터 오늘 19일까지 본다 그러면 이 6일 동안, 7일 동안에 매수가 많아서 매도가 많아서 따지면 매수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밀린 게 한 3, 4일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적인 압박은 올 수 있겠는데 결과적인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한번 볼 수 있겠죠. 뭐 길어봐야 하루 정도에서 하루 반도 안 되죠. 시간상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끝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냐? 이 추세 끝자락까지 왔을 때 반등 아니면 붕괴거든요. 그럼 만약에 붕괴로 되면서 또 다른 매물대가 아마 발생이 될 겁니다. 밀릴 때. 그렇게 등장이 된다면 분봉 기준에서 종가를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거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만약에 반등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굳이 뭐 정리하거나 손절할 필요 없이 다시 재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재반등이 혹시라도 잡힌다면 사이클 범위가 좀 달라질 겁니다. 기존의 저점부터 이제 고점까지 올라간 이 부분에서 조정 패턴이 한번 나오겠죠. 조정 패턴 겪고 나서 만약에 이번에 또 다른 돌파가 등장했다 그러면 파동 기준으로 봤을 때 돌파 시점을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돌파 위치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시세까지는 여기 약 10만 3천 달러까지 확보해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돌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단까지 본다 그러면 7.8%, 약 거의 8%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8%가 나온다 이 관점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돌파로 잡히는지 붕괴인지는 직접 확인을 하고 판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때문에 그냥 깨질 것 같아. 막 저럴 것 같아. 그런 거는 다 예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확정된 값을 차트에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단타를 진입했거나 아니면 이번에 비중을 좀 높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시장이 잠깐 좋아지면서 그 비중을 높였거나 이런 분들은 다시 비중을 줄이고 단타는 그냥 손절치고 나오고 뭔가 이제 좀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로 가지 않은 코인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포지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봉상에서의 최종적인 그 돌파가 이번에 나타났는데 이걸 다시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 관점에선 그래요. 매물대 돌파 이후에 다시 지지선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을 때는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가겠냐 또는 막대한 수급이 들어와서 뚫어줘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뭐 큰 거래도 아니었지만 돌파는 됐습니다. 그럼 돌파 이후 다시 이제 조정 자리까지 내려왔고 저점인 동시에 마지막 지지선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현재 타이틀 구조가.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박스권 돌파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는 조건이 아니고 바닥을 지켜주면서 박스권까지 돌파해준 이런 사이클 구조에 왔는데 이 공간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돌파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는 되게 부정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음에 얘가 다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부정적인 조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의 어떤 명확한 좀 어떤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기회로 잡으실 분들은 혹시라도 무너져서 내려온다면 저점 공략을 다시 한번 뭐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오전이나 점심 정도에 다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들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